네, 12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1000달러 위에서 간당간당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만 달러 위에서는 지금 지지세를 확인해주고 있는 거라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4만 2천 달러까지 돌파해내는 그런 어떤 나름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을 보여준 상태라서 그렇게 막 비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 온전하게 종가 마감을 잘 해주면서 지지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지 다시금 44,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에 나설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4만 달러가 깨진다라면 다시 38,000달러 부근까지 한번 다녀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시나리오 두 가지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전에 39,000달러 저항을 받으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왜 39,000달러냐면 지금 CME 비트코인 선물 이 갭이 39,700달러 요 수준에서 일정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한번 메우고, 다시 말해서 39,000달러대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다지기를 하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도 CME 갭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CME 갭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매우 빠르게 비트코인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여기 39,00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CME 갭을 채워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장 반등을 할 건데, 매우 빠르게라고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슈퍼 트렌드 지지라인 부분이기도 하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곧장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 그래서 다시 42,000달러 위로 올라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데일리 차트인데 오르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정도, 사실 이 정도의 조정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이 정도면은 황소들이 조금 방어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12월에 비트코인의 플랜은 지금 구간의 지지를 잘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4만 1000달러 위에서 어쨌든 지지를 확인을 해줘야 다시 4만 4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저항을 맞더라도 다시 4만 3000달러에서 이 라인이죠. 지금 이 라인에서 지지 반등을 해줘야지 4만 5천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페이크아웃으로 실패가 된다라면, 여기서 지지 테스트 하지 못하고 쭉 빠져준다라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8,500달러 부근,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시간 차트의 채널 상단과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후퇴할 가능성, 지금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만 1000달러 위에서만 지지를 잘 받아줘도 선방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죠. 글래스노트가 주간 데이터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 비트코인 랠리의 저항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건, 다시 말해서 44,000달러 부근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나와준 거는 단기 홀더들이 주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44,000달러 딱 돌파하고 나서 그 직후에 단기 홀더들의 이 수익 실현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단타 치러 들어오신 분들이 44,000달러 올해 이제 연고점 딱 찍어주니까는 바로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 쏟아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디지털 월렛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또는 승인을 연기하거나 또는 거부하더라도 10만 달러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거듭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내년 반감기 이슈와 지금 물려 있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 상용화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1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자체적인 펀더멘털만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네크가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네크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SEC의 이 적대적인 규제 접근법이 해체될 거라는 낙관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사실 팩트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럴싸하죠.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적극적인 지금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내놓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가 지금 러닝메이트로 염두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인물이고 SEC 해체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이 꼴통 포지션 이런 이미지를 좀 차치하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차치하고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괜찮죠. 지금 SEC가 보여주고 있는 이건 정말 뭐 우악스럽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한 굉장히 정신 나간 어떤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낡아빠진 방식의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 경제를 위축시킨다라는 어떤 보수당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나쁜 놈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네크가 2024년 암호화폐 자산과 비트코인 전망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도달할 경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이제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선정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이러면 시가총액이 이제 2조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이 10만 달러라는 게 사실 막연하게 이렇게 허황된 숫자가 아니잖아요. 다음 강세장을 통해서 1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만 9천 달러 전고 돌파해주고 이후에 지금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채널의 범위가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많게는 지금 20만 달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강세장에서의 그 변동폭, 그러니까 지난번 강세장 때마다 이 상승폭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허황된 희망회로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 정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비트코인 반감기, 게다가 플러스 규제기관이 제정신을 차린다 이렇게까지 되게 되면 삼박자가 내년 하반기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시장에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기관들의 진입이 조금 더 본격화가 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여기에다가 규제 명확성까지 현실화된다라면 10만 달러 정도는 우리가 어떤 희망회로라기보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앤서니 스카라무치 이 사람 되게 약간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영악한 정치인인데 이 트럼프 때 저기 백악관 출신이잖아요. 이 통신국장 했던 사람. 굉장히 영악한데 정치적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산 운용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왜 띄우고 있을까? 사실 제반적인 상황 조건들이 맞물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어떤 마음에 있어서도 나름의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참 여전히 뜨끈뜨끈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불안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역사 전체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특히 이제 SEC와 신청 기관들, 여기에는 뭐 블랙록, 피델리티, 바네크 이런 기관들이 지금 지속적인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몇 달에 한 번 가질 거를 지금 매주 매달 계속 갖다 미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심사 요청 신고서, 증권 신고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 여러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기관들과의 미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제 블랙록과는 세 번째 미팅을 진행했는데 이게 또 내용이 재밌죠. 특히 막바지 세부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프로덕트 책임자와 나머지 이제 변호인들이 대거 미팅에 참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막바지 법률 미세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블룸버그의 전망처럼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다만 그 시기는 1월 10일 전후 시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해보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블랙록이 정말 간단치가 않은 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메커니즘을 수정을 해서 현금으로 새 펀드 지분을 만들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전통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엄청 지금 빡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게 불가능한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월스트리트의 은행들도 운용사에다가 현금을 납입하고 그리고 나서 운용사를 매개하는 미디에이터로 역할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은행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AP로서의 역할을 지금 할 수 있게끔 블랙록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치밀하죠. 그러니까 지금 SEC와 계속 미팅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사실 이런 내용은 지금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점프 트레이딩 이런 대형 마켓 메이커들이 AP가 될 것이다, AP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블랙록은 지금 싹 다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자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금 기대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록은 확실히 돈에 미친 놈들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정말 작정하고 비트코인에 달려드는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정말 작심하고 돈 벌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접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소식 중에서 가장 섹시하게 조금 들린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재밌죠? 월가의 모든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과연 1, 2년쯤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2년 뒤 2025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신고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전제를 깔면 그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한 1년 반 정도 현실 속에서 잘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 이게 또 얼마나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플랜 B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록은 더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할 수 있어서 아마도 개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다. 블랙록이 43,000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 기회일걸,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블랙록이 이미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시작 안 했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죠. 다만 플랜 B처럼 이미 매집을 뭐 장외 시장이든 어디가 됐든 빡세게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도 있고,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 안 했을 거다. 통상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 그리고 상장되기 하루 이틀 전에 대거 매집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블랙록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는 알 수는 없죠. 다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를 핸들링한 게 지금 작년 여름부터인데, 아마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에 있을 때부터 장외 시장을 통해서 매집을 진작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현실이 뭔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블랙록이라는 우리 돈으로 1경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에서 작정하고 비트코인에 달려들고 있다. 특히 6년 전만 하더라도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돈 세탁의 인덱스라고 비트코인을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전도사가 됐습니다. 누가? 블랙록의 CEO가.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날트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6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2021년이 횡보 하락을 겪었던 2018년과 비슷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과 유사하다. 2019년처럼 단기 저항이 끝나고 상승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게 언제? 내년 1월. 그게 언제다? 한 달 뒤다. 네, 지금 약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시점에서 의미 있는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적확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